각성자 아카데미의 테스트 행사입니다. 학생들의 힘과 등급을 평가하기 위해 교수가 한 명씩 호명하면 학생들은 특별한 포털로 들어갑니다. 그 안에는 학생들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측정할 수 있는 특수 훈련된 마물의 심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카데미 전체가 볼 수 있도록 현재 등급과 미래의 잠재력이 표시되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저 2급 루저일 뿐입니다. 높은 잠재력의 D급을 받고 자랑스러워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때 아카데미 최고의 천재가 나섭니다. 그는 최강 길드의 후계자로 모두가 그의 결과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카데미 역사에 길이 남을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1위가 될 거라 확신하고 심장이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힘을 방출하자 밖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환호합니다. 그는 언젠가 S급에 도달할 잠재력을 지닌 상위 D급 판정을 받습니다. 특히 그의 친구들은 이 오만한 녀석이 세상에 둘도 없는 재능이라 확신하며 자랑스러워합니다. 그중 한 명은 다음 차례인 시천이라는 학생을 보고 비웃습니다. 그는 시천이 망신만 당할 거라 확신하지만 시천은 그를 무시하고 앞으로 나섭니다. 그도 다른 이들처럼 방으로 들어가지만 이번에는 마물의 심장이 겁에 질립니다. 시천은 아직 어떤 스킬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심장은 이미 상위 D급을 보여주며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그러자 그는 몬스터에게서 삼킨 가장 약한 스킬 카드를 사용해 가뿐히 C급에 도달합니다. 모두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이 시천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가 더 강한 클래스 카드로 바꾸자 마물의 심장은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힘을 해방하는 순간 하늘의 폭풍이 몰아칩니다. 등급 표시가 오류를 일으키며 S급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교수들은 충격에 빠졌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곧 S1가 트리플 S급으로 바뀌더니 시스템은 과부하로 오류를 표시합니다. 이제 진심으로 겁을 먹은 교수들이 테스트실로 달려갑니다. 그들이 들어서자 방 전체가 파괴되어 있습니다. 마물의 심장은 완전히 타서 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한편 우리 주인공은 태연하게 걸어 나옵니다. 사실 그는 압도적인 힘으로 심장을 터뜨린 뒤 그 잔해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천은 대체 누구이며 왜 그렇게 강한 걸까요? 그는 온 세상이 마물에게 정복당했던 미래에서 돌아온 회귀자입니다. 그는 마지막 생존자로 수년간 싸움 끝에 마왕과 함께 자폭하여 마침내 그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눈부신 빛과 함께 그는 과거 자신의 기숙사방에서 깨어납니다.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자신이 혹시 사후세계에 온 것은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창밖을 보고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보자 그는 서서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그는 마침내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져 10년 전 대학 시절로 회귀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그때 이상한 홀로그램이 나타나 시천에게 폭식의 힘 통합이 완료되었음을 알립니다. 창밖을 계속 응시하면서 그는 이제 첫 번째 마왕 라스가 강림하기까지 3년이 남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이 마왕이 뒤따른 모든 일의 원흉이었음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라스가 지옥의 문을 여는 자이며 그 후 다른 마왕들이 차례로 인간 세상으로 들어옵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마왕 라스가 나타날 장소를 찾아 문이 열리기도 전에 그를 제거해야 한다고 결심합니다. 생각에서 깨어난 시천은 옆에 떠있는 인터페이스에 집중합니다. 이제 그의 능력치가 선명하게 표시됩니다. 주인공은 이전 생에서는 이런 것이 없었기에 이것이 게임 메뉴나 시스템 같은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때는 오직 10,000명 중 1명만 얻을 수 있다는 각성 능력에만 의존했었죠. 국립각성자대학교는 그런 잠재적인 각성자들을 모집하기 위한 곳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번 시천은 이곳에서 각성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 당시 그는 괴롭힘 당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양호실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시스템이 다른 패널을 열어 그에게 번개 타입 암살자 카드를 보여주는데 그는 그것이 전생에 얻었던 클래스임을 즉시 알아차립니다. 시천은 깜짝 놀라 이번에는 더 일찍 각성한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재빨리 그것을 시험해보기로 결심하지만 클래스로 전환을 마치기도 전에 그의 룸메이트이자 친구인 2급 플라워 챈터 마룡이 그 불쌍한 친구는 뺨에 붕대를 감고 있으며 시천이 괜찮은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다행히 마룡은 떠다니는 창을 볼 수 없었고 시천은 자신만 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의 친구는 시천의 모든 상처가 이미 사라진 것을 보고 그를 자세히 살피기 시작하며 어떻게 비각성자가 이미 각성한 자신 같은 사람보다 더 빨리 회복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시천은 전생의 마룡을 기억해냅니다. 이 똑같은 룸메이트는 대학 시절에 각성했지만 결국 가장 약한 각성자 중 한 명이 되어 라스가 강림한 지 3일째에 비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시천은 오랜 친구를 다시 보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그러자 마룡은 내일 등급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으니 둘 다 준비해야 한다고 그에게 상기시킵니다.
마룡은 아직 시천이 각성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안타까워하며 졸업하려면 이 등급 테스트가 아주 중요하다고 일깨워줍니다. 그들이 활기찬 거리를 걸을 때 시천은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본 지 오래되었다고 무심코 말하고 이는 그의 룸메이트를 기겁하게 만듭니다. 시천은 이번 생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들 모두가 다시 똑같은 비참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계속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그는 가능한 한 열심히 훈련하고 빨리 레벨을 올려야 한다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각성자가 경험치를 얻고 레벨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물의 소굴 안에서 몬스터를 물리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굴들은 주요 길드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고 있으며 이는 그와 같은 약한 사람들이나 외부인들은 레벨을 올릴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상태창을 열어 자신의 능력치를 살피며 다른 각성자나 심지어 몬스터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정부는 각성자를 2급부터 시작하여 S급까지 등급을 분류했습니다. 시천은 대학의 대부분 학생들이 2급에 머물러 있으며 기껏해야 D급에 겨우 도달하는 소수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친구를 힐끗 보며 적어도 자신은 그보다 등급이 높다고 확신하며 속으로 조용히 비웃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공이 날아와 그 불쌍한 범생이에게 정통으로 부딪혀 안경을 날려버리고 알고 보니 산산조각냅니다. 바로 전날 자신들을 때렸던 그 녀석들인 불량배 공충과 그의 부하들과 다시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공충은 비웃으며 마룡에게 자기가 여기서 논다는 걸 알면서 왜 음료수 몇 박스를 안 사왔냐고 묻습니다. 마룡은 재빨리 사과하고 자기 돈으로 음료수를 사러 가려 하지만 시천이 나서서 그를 막으며 여기서 사과해야 할 사람은 사실 공충이라고 말합니다. 불량배를 다시 보는 순간 시천은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 시절 그들은 시천을 세면대 물에 쳐박고는 죄책감은커녕 그저 각성을 도와주는 거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날 그들은 시천이 마침내 기절했을 때에야 멈췄습니다. 그때 마룡이 달려와 그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공충은 시천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을 듣자마자 그를 더 심하게 괴롭히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시천은 이 불량배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가르쳐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천이 말하는 것을 듣자 공충과 그의 부하들은 그를 영원히 입 다물게 할 준비를 하며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이 녀석이 형이 학생회장이라는 거물이기 때문에 약한 자들만 골라 괴롭힌다는 것을 잘 알고 공충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불량배가 다가오자 주변 학생들은 시천이 다시 얻어맞을 것을 예상하며 그를 안타까워하며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공충이 그에게 다가가자 그는 시천이 방금 뭐라고 말했는지 다시 묻지만 시천은 이제부터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차분하게 반복합니다. 이 말을 듣고 공충은 화를 참지 못하고 즉시 그에게 주먹을 날립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천이 주먹을 들어 가볍게 공격을 막고 심지어 그 불량배를 뒤로 밀쳐냅니다. 그들이 알기로 시천은 아직 각성조차 하지 않았는데 그가 방금 강한 공격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았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공충은 더욱 분노하여 다시 달려들고 시천은 침착하게 자신을 준비하며 클래스를 전기 암살자로 전환합니다. 마룡이 멍하니 서 있는 동안 공충은 불괴의 마갑을 활성화하고 맹렬한 기세로 돌진합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가기도 전에 시천이 먼저 돌진하여 번개가 실린 주먹으로 그를 날려버립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소위 약골이라 불리던 시천이 단 한 방의 주먹으로 학교장을 날려버리는 것을 보고도 믿을 수 없어 합니다. 이렇게 심하게 얻어맞고도 공충은 진정하지 않고 부하들에게 나서서 복수해달라고 소리칩니다. 한편 그의 부하들은 시천이 방금 한 짓을 보고 이미 겁에 질려 있습니다. 공충은 억지로 다시 일어서서 우리의 주인공에게 다시 돌진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그는 속수무책으로 얻어맞고 나가 떨어집니다. 소위 보스라는 자가 이렇게 박살나는 것을 보고 부하들은 자신들에게는 전혀 승산이 없다는 것을 재빨리 깨닫고 즉시 도망칩니다. 이 모든 것을 목격한 마룡은 어제만 해도 맞고 다니던 룸메이트가 갑자기 이렇게 강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입을 떡 벌리고 맙니다. 반면에 시천은 전생에서처럼 원할 때마다 암살자 상태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1레벨에서도 그의 능력치는 낮은 레벨의 각성자들을 상대하기에 충분하며 이는 그의 현재 등급이 적어도 D급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직 그가 확인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를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은 그에게 어떤 레벨업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생각을 하던 시천은 주위 사람들이 경악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불량배의 숨통을 끊으려 합니다. 바로 그 마지막 순간 학생회 부회장인 링위가 나서서 시천에게 멈추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공충의 잘못이라 해도 이 정도면 충분히 벌을 내린 셈이라고 그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녀는 그 불량배가 다시는 그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했고
그 때문에 우리 주인공은 마침내 그를 보내주기로 결심한다. 뒤로 물러서면서 채는 자신이 그저 연기하는 것이었고 실제로 그를 죽일 의도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회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나서서 충 같은 사람을 구하려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이런 불량배 같은 놈들은 제대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계속해서 괴롭힐 것이다. 첸이 룸메이트와 함께 자리를 뜨자 불량배의 쫄따구들은 멀리서 숨어서 그를 지켜보며 다시는 첸을 건드릴 생각조차 하지 말자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한다. 그날 밤 롱이 다른 룸메이트들에게 첸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강한 번개 암살자로 각성했는지 말하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는다. 약했던 친구가 어떻게 충을 그렇게 심하게 이겼는지 계속 설명하지만 2급 핵 마법사인 샹조는 이를 농담으로 취급한다. 조는 만약 첸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되었다면 왜 여전히 이렇게 훈련하며 뛰어다니냐고 묻는다. 그는 진짜 각성자라면 더 이상 그런 기본적인 신체 훈련에 의존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말을 들은 게이머 룸메이트 샹위는 자기가 듣기에는 롱이 머리를 심하게 다친 것 같다고 말한다. 쪼는 계속해서 그들 넷이 이 기숙사에 배정된 것은 가장 약한 최하위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하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여 넷 중에서는 자신이 가장 강하고 롱과 위는 그저 서포트 영창사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첸이 번개 암살자가 되었을 리가 없다며 혼잣말을 하며 약간 힘을 과시한다. 그는 어느 때보다 자신감을 느끼며 내일 졸업 전 마지막 시험에서 랭크가 오를지도 모른다고 희망한다. 한편 학생회장 공팅은 링위와 함께 2급 마물의 소굴에서 훈련을 마친 후 걸어 나온다. 그는 남동생이 여전히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묻는다. 충은 자신을 때린 녀석이 아직도 돌아다니는 한 편히 잠을 잘 수도 없다고 불평한다. 충은 형에게 자신을 위해 복수해달라고 계속 조른다. 팅은 자신이 만든 문제를 처리해주겠다고 차분하게 그를 안심시킨다. 나중에 식탁에서 부회장이 팅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묻자 팅은 그녀에게 그 아이가 동생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가나냐고 묻는다. 링위는 학교 전체에 D급 학생이 10명도 채 되지 않으며 그가 이미 그들 모두를 자신의 클럽에 영입했다는 것을 그도 이미 알고 있지 않냐고 지적한다. 그녀는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은 그처럼 마물의 소굴에 접근할 수도 없으니 평범한 녀석이 그에게 맞설 수 있을 리가 없다고 설명한다. 다른 한편 채는 비에 흠뻑 젖은 채 미친 듯이 계속 달린다. 그는 자기 몸무게의 거의 2배에 달하는 100kg짜리 가방을 메고 20km를 완주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는 높은 수준의 힘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강한 신체가 필요하기에 각성자의 힘의 상한선을 높이는데 기본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다. 달리면서 그는 유일한 가족이었던 여동생이 마왕 라스가 인간 세상에 강림했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 떠올린다. 그 마왕은 순식간에 수많은 인간을 학살했고 그의 여동생은 바로 눈앞에서 죽었다. 그는 그 순간이 모든 파괴의 시작이었기에 이 마왕을 물리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는다. 채는 마왕의 강림까지 아직 3년이나 남았음에도 그가 이미 강해지고 있다면 이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그 성장 속도를 능가해야 한다고 계속 생각한다. 바로 그때 여동생 시윤에게서 전화가 온다. 오랜만에 다시 듣는 그녀의 목소리에 그는 잠시 완전히 말을 잃는다. 여동생은 대회 때문에 바빠서 일찍 전화하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만약 상을 타게 되면 집세 문제가 해결될지도 모른다고 덧붙인다. 그녀가 계속 말하는 동안 채는 조용히 들으며 미소 짓고 이번에야말로 그녀를 지키고 그녀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주겠다고 통화가 끝난 후 다짐한다. 그는 훈련으로 돌아가 대학을 3바퀴 더 돈다. 훈련을 마친 그는 샤워하러 직행하며 강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이 젊은 몸에 서서히 익숙해지고 있음을 느낀다. 그는 자리에 앉아 부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마물의 소굴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몬스터를 물리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문제로 고심하던 중 그는 결국 잠이 들고 폭식 시스템 속으로 빨려 들어간 자신을 발견한다. 그는 이상한 곳에 도착하고 이것이 그저 이상한 꿈의 일종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한편 바깥에서는 롱이 첸을 찾으러 왔다가 그가 갑자기 어디로 사라졌는지 궁금해한다. 그 이상한 공간 안에서 첸은 자신의 앞에 서 있는 거대한 탑을 본다. 하지만 그가 제대로 둘러보기도 전에 2급 구름전사인 죽음의 사냥개 한 무리가 그를 맞이하듯 나타난다. 첸은 자신이 어쩌다 마물의 소굴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 즉시 걱정하며 재빨리 클래스를 전환한다. 그는 몬스터들이 난데없이 나타났으니 먼저 처리하고 다른 모든 것은 나중에 알아보기로 결심한다. 소녀는 허울뿐인 사냥개들을 쉽게 쓰러뜨리고 아이템을 수집한다. 재빨리 2레벨로 오르고는 운 좋게 마물의 소굴에 들어온 것 같다고 생각하며
미소 짓는다. 바로 그때 보스 몬스터가 나타나고 첸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베어버리며 아주 쉽게 물리쳐 다시 한번 레벨업한다. 보스에게서 얻는 경험치는 이전에 물리친 같은 레벨의 일반 몹에 비해 훨씬 높다. 그 직후 보스 몬스터의 시체가 포식 가능으로 표시되고 첸은 그것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한다. 그는 이전의 시스템 창에서 봤던 폭식의 힘을 떠올리고 그것을 시험해보기 위해 손을 뻗는다. 포식은 즉시 완료되고 몬스터는 카드 속으로 흡수된다. 첸은 자신이 쓰러뜨린 몬스터를 사용 가능한 클래스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경악한다. 그는 이것이 마왕 라뉴가 가졌던 것과 같은 종류의 능력임을 금세 알아차리고 이제 자신이 마왕과 유사한 힘을 가졌다는 생각에 충격을 받는다. 당연히 이 세상에서는 두 개를 가질 수 있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단 하나의 클래스만 가지고 태어난다. 하지만 이제 첸은 원하는 만큼 많은 클래스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대체 뭘 했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힘을 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눈앞에 서 있는 이 마탑이 대체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그의 머릿속에 이 모든 질문이 쌓여갈 때 강렬한 기운이 그를 덮치고 손에 S급 칼날 두 자루를 든 악마가 나타난다. 명백히 S급이었고 이는 첸에게 그것을 이길 실질적인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첸은 자신이 심하게 열세라는 것을 알지만 목숨을 구하기 위한 도박으로 번개 검을 소환하여 싸움을 건다. 또 다른 이상한 점은 어째서인지 눈앞에 서 있는 악마가 그의 이름까지 알고 있다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악마는 첸과 칼을 맞대지만 그저 그를 가지고 노는 것뿐임이 분명하다. 악마는 의도적으로 급소를 피하며 그를 계속해서 쓰러뜨린다. 첸을 한계까지 몰아붙인 후 악마는 마침내 입을 열어 살고 싶다면 자신과 함께 마탑을 지키는 선택지를 제안한다. 첸이 여전히 거절하자 악마는 잔인하게 그의 팔을 베어버린다. 그것은 그를 끝장내겠다고 위협하며 지금까지 봐준 것은 첸이 이곳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악마는 그에게 다시 한번 제거하라고 요청하지만 첸은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이 처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다시 거절한다. 끝장을 내겠다고 다짐하며 자신에게 기합을 넣고 소리치며 다시 공격한다. 그는 내내 악마의 움직임을 연구해왔고 매번 휘두르기 전 0.4초의 준비 동작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는 그 짧은 시간의 틈을 이용해 몬스터의 손목 각도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제때에 공격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더욱이 그는 악마가 무방비 상태일 때 작지만 결정적인 틈을 줄 수 있는 0.2초의 회복 지연을 발견했으며 그 정확한 순간을 이용해 심장을 노릴 계획이다. 비록 이 위험한 책략을 성공시키지만 그는 자신 같은 D급이 S급을 완전히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다. 그래서 그의 주된 목표는 탈출할 기회를 만들 수 있을 만큼만 악마를 마비시키는 것이다. 정확히 그렇게 한 다음 보이는 유일한 광원을 향해 달려가며 그것이 이곳의 실제 출구이기를 바란다. 그가 광원에 도달하자마자 그것은 갑자기 사라지고 악마는 그것이 단지 환상이었으며 그가 생각했던 출구는 이곳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려준다. 궁전이 사실은 전혀 마물의 소굴이 아니라고 덧붙여 설명하면서도 소년이 자신의 공격의 허점을 얼마나 빨리 파악했는지를 칭찬한다. 그 악마는 마침내 연옥의 나찰이라고 밝혀지며 첸에게 그가 바로 희망을 가져올 수 있는 자라고 말한다. 첸이 악마의 몸을 주의 깊게 살피다가 이와 똑같은 모습을 마왕 라뉴에게서 본 적이 있다는 것을 문득 깨닫는다. 우리 주인공은 모든 것이 마침내 끝났던 전투를 회상한다. 회귀하기 전 그가 싸웠던 마지막 전투에서 그의 상대는 평범한 악마가 아니었다. 그들의 격돌 중에 그 생물체는 먼저 용으로 변신한 다음 다른 무시무시한 상위 등급 몬스터들로 계속해서 클래스를 바꿨다. 그것은 타는 듯한 마그마, 독이 있는 덩굴, 그리고 자신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번개를 휘둘렀다. 하지만 그 모든 변신 중에서 그의 주의를 진정으로 끈 것은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악마와 똑같이 생긴 형태였다. 소름 끼치는 깨달음이 그를 덮친다. 모든 변신은 틀림없이 마왕 라뉴의 능력의 일부였을 것이다. 그 힘이 자신의 안에 잠들어 있으니 지금 그가 보는 악마는 단순히 그의 몸 안에 흡수된 폭식의 힘인 것이다. 그의 날카로운 추리에 악마는 진심으로 감탄한다. 그것은 그가 이 차원 전체에 존재하는 힘을 계승할 자격이 진정으로 있다고 차분하게 말한다. 첸은 차원의 모든 것이라는 말에 혼란스러워하며 눈살을 찌푸린다. 갑자기 황금빛 공허의 열쇠가 악마의 손에 나타난다. 그것은 누군가가 그의 뒤에 있는 거대한 탑에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악마는 마왕 라뉴가 셀 수 없이 많은 강력한 몬스터를 포식했다고 설명한다. 그들 중 가장 불굴의 존재들을 봉인한 탑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신성한 의무였다고. 하지만 이제 그것은 바로 그 열쇠를 그에게 넘겨주기로 선택한다. 나찰은 그가 그 악마들을 포식하고 더 강해져서 자신을 대신해
임무를 수행하기를 바란다. 당황한 채는 왜 악마가 인간을 돕느냐고 묻는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그 생물체는 마계 내에서도 정의로운 존재와 사악한 존재가 있다고 밝힌다. 그런 몬스터 하나가 순전히 재미로 마치 오락을 위해 벌이는 뒤틀린 학살처럼 자신의 부족 전체를 도륙했다. 그날 이후로 그것은 그 사악한 개자식에게 복수할 기회를 기다려왔다. 그것은 그 소원을 이뤄줄 수 있는 자를 찾았다고 믿는다. 그 말은 누군가가 그를 복수를 위한 최고의 희망으로 본 것이 옳았다는 걸 우리 주인공에게 알려줬죠. 저는 즉시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악마는 마치 고대의 현자처럼 비밀스러운 어조로 모든 답은 탑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고만 대답합니다. 마지막 말을 끝으로 악마는 남은 모든 에너지를 그에게 바칩니다. 그 대가로 악마는 그가 지상 최강의 인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탑 안에 도사리고 있는 저 사나운 짐승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삼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에게 맞서는 저 교활한 생물들은 하나하나가 극복해야 할 엄청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악마는 강해지고자 하는 불굴의 갈망을 가진 자만이 연옥 나찰의 힘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선언하며 마지막 경고를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현존하는 모든 마왕을 학살하는 데 필요한 동기입니다. 그 말과 함께 그의 몸은 천이 삼킬 수 있도록 타오르는 에너지 구체로 압축됩니다. 그는 즉시 8레벨이 오르고 나찰의 검 2자루를 획득합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임무를 받아들이고 약속대로 몰락한 별의 전사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주겠다고 맹세합니다. 능력치 상승 외에도 그는 죽은 인간과 악마 모두에게서 힘을 흡수하는 능력과 중력 조작 능력을 해금합니다. 아침이 되자 그는 여느 평범한 날처럼 기숙사 안에서 눈을 뜹니다. 방 안에 큰 소리가 울려 퍼지자 그는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그의 룸메이트들은 이미 준비를 마치고 학교에 제 시간에 가려면 그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몸이 멀쩡한 것을 보고 그는 자신이 겪은 모든 것이 그저 기이한 꿈이었는지 의심합니다. 하지만 업데이트된 그의 능력치는 그것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확인시켜줍니다. 그가 목격한 모든 것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레벨 2에서 레벨 10으로 뛰어오른 후 그는 자신이 지금 어떤 등급일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룸메이트가 그를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 지난밤에 뻔뻔하게도 그가 얼마나 멋지고 엄청나게 강해졌는지에 대해 칭찬했다고 언급합니다. 마롱은 방 건너편에서 자기는 아무 상관없는 척 조용히 훔쳐봅니다. 어쨌든 그의 룸메이트는 등급평가 때 증명해보라고 그에게 도전합니다. 그것이 누가 기숙사 짱 칭호를 유지할 만큼 강한지 결정할 겁니다. 학교로 가는 동안 자칭 기숙사 짱은 자신의 소위 신하들에게 모든 등급은 3개의 개별 단계로 나뉜다고 자랑스럽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 모두 기술적으로는 2급 평민이지만 적어도 그는 자랑스러운 2급 중위권으로서 다른 하위 2급 패배자들보다는 위라고 말합니다. 그는 각 단계 사이의 격차가 엄청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월한 척 으스대며 다닙니다. 잔뜩 흥분하고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이 광대는 지난 평가 이후로 한 단계는 발전했을 거라고 엄청나게 강해진 기분이라고 주장합니다. 잔뜩 짜증이 난 마롱은 주인공에게 장난 그만 치고 전력을 다해서 오늘 적어도 D급이라도 확보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기숙사 짱이 마침내 그 쉴 새 없는 입을 한 번이라도 다물지도 모릅니다. 곧이어 소년들은 모두가 등급평가식을 위해 초조하게 모여있는 학교에 도착합니다. 불량배들은 마치 캠퍼스 전체를 소유한 것처럼 어슬렁거리며 감히 자신들을 잘못 쳐다보는 사람은 누구든 짓밟습니다. 기숙사 짱의 거만한 미소조차 그들을 보자마자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불량배들도 거의 기가 죽을 뻔합니다. 난데없이 그들은 망설임 없이 천형님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룸메이트들은 마롱이 했던 모든 말이 결국 완전한 헛소리는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그 광대들을 무시하고 자기 할 일만 합니다. 그때 새로운 도전자가 그의 앞을 막아섭니다. 학교 경찰 노릇을 하는 학생회 간부 지안이 그에게 아주 정중한 경고를 합니다. 보아하니 학생회장이 자신의 소중한 남동생에게 감히 손을 댄 멍청이를 훈계하라고 직접 보낸 모양입니다. 천의 친구들은 모두 즉시 흩어져 숨어버립니다. 그들은 학생회장의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해결사 지안을 두려워합니다. 그의 룸메이트들은 왜 D급 괴물이 갑자기 우리 주인공을 이렇게 노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는 천의 개인 공간으로 바로 발을 들여놓습니다. 회장의 충실한 개는 자신의 예리한 후각으로 누군가가 얼마나 강한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에게서 맡을 수 있는 냄새라고는 한심하고 약한 패배자의 냄새뿐입니다. 그 모욕에 재미있어하며 우리 주인공은 망설임 없이 그에게 되받아칩니다. 지아는 개라고 불리는 순간 완전히 이성을 잃습니다.
실제로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다 큰 강아지의 주인이 공개적으로 소란을 피우기 전에 물러서라고 명령합니다. 좀 알아본 후에 그는 자기 남동생이 먼저 싸움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두들겨 맞은 것은 명백히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때린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그 말을 하며 회장은 그에게 단도보다 날카로운 눈초리를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한 교수가 등급평가식이 공식적으로 시작됨을 알리고 참석한 모든 학생은 이름이 불리면 앞으로 나와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말을 듣고 회장은 자기 계획에 떠나자고 말합니다. 그는 이것이 일회성 사건이었고 자신들의 협박 후에 천이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높은 곳에서 지켜보던 한 남자가 부회장에게 오늘 왜 등급평가식을 참관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묻습니다. 그는 신입생 중 한 명이 그녀의 관심을 끌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 여성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올해는 꽤 흥미로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곧 샹저우의 이름이 호명됩니다. 기숙사장은 문을 통과하며 약간 긴장합니다. 반대편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평가는 특별한 마물의 소굴 안에서 한 명씩 진행됩니다. 안에는 전선에 연결된 마물의 심장이 각성자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등급과 잠재력을 측정합니다. 각성자가 자신의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하면 신호가 지구로 전송되어 평가 결과가 공개됩니다. 기숙사장의 등급은 지난번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잠재력이 예상보다 늦게 나타나자 교수는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마롱은 변하는 숫자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많은 긴장감 끝에 샹저우의 최대 잠재력은 고작 C급으로 밝혀집니다. 기숙사장은 자신이 이뤘다고 생각했던 모든 발전이 그저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낙담한 채 걸어 나옵니다. 그의 룸메이트들은 어차피 다들 기껏해야 C급에 도달할 잠재력을 가진 2급에 갇혀있는 같은 처지라며 그를 위로합니다. 잠시 후 회장의 개가 자랑스럽게 걸어 나옵니다. 그는 여전히 D급 하위지만 A급에 도달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의 룸메이트들은 이미 거의 10명의 학생이 D급에 도달하는 것을 보고 모든 희망을 잃기 시작합니다. 교수들조차도 이미 그렇게 많은 학생이 D급에 도달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없는 학생들이 2급을 벗어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흥분한 채로 그들은 다음 학생,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회장을 부릅니다. 이미 길드마스터인 학생, 공팅이 무대로 걸어 올라가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끈기 있게 결과를 기다립니다. 아카데미의 모든 사람은 공팅이 2년 전에는 D급 하위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최고 등급의 역사적 기록은 D급 중이었기에 사람들은 회장이 마침내 그 기준을 높일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마물의 소굴 안에서 마물의 심장이 그의 존재에 천천히 눈을 뜹니다. 회장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졸업식에서 화려하게 끝을 맺고 역사책의 1등으로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싶은 불타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들은 그의 잠재 등급이 황금빛으로 빛나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입니다. 공팅의 D급 상위 등급이 그들을 완전히 압도하면서 그들의 의심은 확신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역사상 최초의 잠재 S급의 등장에 군중 속에서 회장의 부하들은 쉴 새 없이 자기 보스를 칭송합니다. 심지어 천의 룸메이트들조차 눈앞에서 전설이 탄생하는 것을 보며 질투심에 불탑니다. 교수들은 이 소식을 즉시 행정부에 보내야 한다고 조용히 의논합니다. 그들은 소중한 S급 후보를 극진히 대우하고 그가 나라를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게다가 그는 아카데미에서 길드와 관련된 최연소 학생입니다. 그들의 학교 이름은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것이 거의 보장된 셈입니다. 위에서 관찰하던 원룡 교장은 링위 부회장이 이미 그의 잠재력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직접 식을 보러 온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늘 자신이 관찰하러 온 사람이 그뿐만이 아니라고 말하며 상황을 더 흥미롭게 만듭니다. 화려한 회장 외에도 그녀가 훨씬 더 흥미롭게 여기는 학생이 또 있습니다. 때마침 바로 그 학생이 다음으로 무대에 불려 올라옵니다. 지아는 기발한 생각을 해내고 그 미스터리한 도시 전설에게 그의 룸메이트들처럼 또 다른 2급 쓰레기가 되지 말라고 재촉하며 도발하기로 결심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애초에 이런 권위 있는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망신이라고 말합니다. 마롱은 친구를 감싸며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거라고 대담하게 외칩니다. 시첸이 마침내 마물의 소굴로 들어가자 군중은 기대감에 차 그를 지켜봅니다. 시첸이 다가오자 마물의 심장은 즉시 강렬한 압박을 감지하고 우리의 주인공은 각성자가 탄탄한 미래를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은 상위 길드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떠올립니다. 그는 그 목표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졸업 전투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임을 알고 있으며 이 평가에서는 후보자들이 마음에 드는 멤버를 골라
10명으로 구성된 분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1등을 차지하는 분대는 국가 최고 등급의 제국 길드에 바로 채용되므로 이 시험의 목적은 지켜보는 모두에게 매우 명확합니다. 지아는 신입 모집을 시작하며 또 다른 하위 D급을 자기 보스에게 소개하고 이제 파티가 완전히 구성되었다고 자랑스럽게 주장합니다. 그는 이미 모든 D급과 학생회장의 동생이 팀에 있으니 1등을 놓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설명합니다. 시체는 강한 학생들은 결국 모여 최강의 파티를 만들고 약한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함께 뭉쳐 약한 고리는 가차없이 버려지고 제거되는 잔혹한 적자 생존의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시간이 좀 흐르자 마롱은 왜 화면에 아무 변화가 없는지 불안해하기 시작하고 군중은 시첸이 너무 약해서 시스템이 그의 존재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재빨리 단정합니다. 그때 지아는 공팅에게 남은 학생들은 쓰레기일 뿐이니 여기서 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냥 떠나자고 설득합니다. 그들이 떠나려던 바로 그 순간 갑자기 화면이 깜빡이며 상위 D급 라벨을 드러내자 군중 전체는 혼란에 빠지고 모두의 얼굴에는 학생회장과 충격이 번집니다. 학생회 역시 이 예상치 못한 결과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지만 시스템은 곧 결과 내에서 이상한 편차를 감지합니다. 알고 보니 시체는 시스템을 이용해 자신의 변하지 않은 육체 형태의 레벨 10 기본 능력치가 평가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로 환산되는지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D급을 확인한 후 그는 지금까지 삼킨 클래스 중 가장 약한 지옥의 사신왕으로 클래스를 바꿉니다. 등급은 즉시 상위 D급에서 중위 C급으로 바뀌고 군중은 완전히 경악하며 학생회는 기계가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는지조차 믿기 힘들어합니다. 과학자들조차 결과가 계속 바뀌는 이유를 궁금해하며 상황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고 곧 기계가 정말로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오작동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마물의 심장 내부에 불안정성이 나타나고 결과는 다시 한번 이상한 방식으로 벗어납니다. 시체는 이를 알아차리고 더 강한 클래스로 바꾸기로 결심. 그는 연옥에 나찰이 됩니다. 마물의 심장은 불안해하고 마물의 속을 밖에서는 것엔 폭풍이 일어나자 지아는 혼란스러워하며 샹조는 기숙사에서 신과 같은 괴물이 나왔으니 역사가 새로 쓰이는 것을 알리는 하늘의 징조로 여깁니다. 바로 다음 순간 잠재력이 S급으로 깜빡이자 과학자들과 공팅 회장 모두 방금 목격한 것에 완전히 할 말을 잃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갑자기 사용자의 잠재력이 최대 부하를 초과하여 현재 한계에서는 감지할 수 없다는 경고를 표시합니다. 지안의 뇌는 블루 스크린이 뜬 것처럼 거의 멈춰버리고 순수한 충격에 영혼이 몸을 떠날 뻔합니다. 시스템이 압도적인 압력에 부서지기 시작하자 과학자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학생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황 상태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마침내 도착했을 때 그들은 마물의 심장이 있던 자리에 쪼그라든 건포도가 놓여있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습니다. 극심한 과부하로 완전히 타버린 것입니다. 시첸이 그것을 너무 겁준 것이 분명해졌지만 그는 여전히 그것을 삼켜버리고 주변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경고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의 등급을 볼 수 있는 그는 능력을 마물의 소굴에서 걸어나오며 모든 사람의 등급이 눈앞에 나타나는 것에 기분 좋게 놀라지만 곧 학생회장 역시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숨겼으며 기껏해야 평범한 C급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과학자들은 어색하게 걸어나오며 마물의 심장이 극심한 부담으로 심장마비를 일으켰으니 당분간 추가 테스트를 중단해야 한다고 모두에게 알립니다. 그들은 시첸의 능력치를 있을 법한 오류로 분류하고 검토를 위해 상급 기관에 전체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남은 학생들은 그때까지 새로운 장비가 문제없이 준비될 것이므로 다음날 평가를 받으러 돌아오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시첸의 룸메이트들은 그가 모두 앞에서 해낸 일에 대해 그를 띄워주며 완전 상남자처럼 대하기 시작합니다. 지아는 명백히 질투심을 감당하지 못하고 시첸을 사기꾼이라 부르며 졌으면서도 찌질하게 기계를 부수고 학생의 시간을 낭비한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시첸이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해 그 녀석을 그 자리에서 태워버리려던 순간 공팅이 끼어들어 즉시 지안을 제지합니다. 회장은 그에게 우리 팀 동료를 무시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이에 지안은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팅은 새로 드러난 강자에게 손을 내밀며 자기 팀에 들어오라고 초대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함께라면 의심의 여지 없이 역사상 최고 점수를 달성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약속합니다. 지아는 시첸을 위한 자리를 만들려면 누군가 팀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뒤에서 완전히 정신이 붕괴되기 시작하며 이 상황이 분명 형제 사이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르면 공팅의 팀에 합류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1등을 거의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은 온갖 노력을 다해도 이 라인업에 뇌물조차 써서 들어올 수 없었는데 시첸이 뭐가 그렇게 특별한지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존심을 억누르고 마지못해 시첸을 팀에 환영하며
눈에 띄게 주저하며 영웅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시체는 즉시 그의 손을 쳐내며 그들과 합류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반응에 지아는 식은땀을 흘리고 공팅은 아무 반응 없이 조용히 모든 상황을 지켜볼 뿐입니다. 지아는 시첸에게 쏘아붙이며 우리 팀이 이미 학교 전체에서 경쟁자 없이 1위인데 그가 무슨 짓을 하는지 전혀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시첸은 등을 돌려 걸어가며 그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그들 전체가 너무 시끄러워서 한순간도 상대하기 싫다고 말합니다. 그는 다시는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하고 그 굴욕적인 거절 직후 지아는 분노와 순수한 경멸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합니다. 전교생은 시첸의 거절에 대해 빠르게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대부분은 그가 중2 C급을 공개한 후 혼자서 1등을 차지할 계획이라고 추측합니다. 이제 전교생은 드라마가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완벽한 쇼를 즐기게 됩니다. 한편 시첸의 룸메이트들은 그 무자비한 공개적 거절 후 지안과 공팅의 얼굴에 퍼진 완전한 굴욕의 표정을 마음껏 즐깁니다. 회장은 침착하게 지안에게 시첸이 자신만의 계획이 있다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동시에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교장 선생님은 두 소년이 원래 기대했던 대로 팀을 이루기를 거부하자 깊은 실망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는 그들이 협력하여 함께 새로운 학교 기록을 깨기를 원했지만 링위는 상황이 이런 식으로 훨씬 더 흥미로워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공팅이 금수저로 자랐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거절은 그의 마음속에서 의심의 여지 없이 직접적인 선전포고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의 회장은 일단 자존심에 이런 상처를 입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상기시킵니다. 지아는 계속 불평하며 시첸이 시급을 보여준 시험 오류 때문에 자만심이 부풀었다고 주장하지만 공팅은 그 결과가 전혀 틀리지 않았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누구에게 1등 자리를 빼앗기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인정합니다. 그러자 지아는 시첸이 실제 전투 경험이 전혀 없는 평범한 학생일 가능성이 높은 반면 학생회 멤버들은 현재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오랫동안 마물의 소굴에서 비밀리에 훈련해온 엘리트라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가서 시첸에게 그의 무례함에 대해 교훈을 줘야 한다고 제안하지만 공팅은 그 생각을 끊어버리고 학생회장이 정말 그렇게 행동할 만큼 옹졸해 보이냐고 지아는 묻습니다. 즉시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사과하고 공팅은 노래방 계획을 취소하며 지안에게 더 이상의 지시 없이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하라고 말합니다. 차가운 어조로 지안이 무엇을 선택하든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다고 덧붙이고 지안은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즉시 그 메시지를 이해합니다. 약 10분 후 정보원이 지안에게 접근하여 시첸이 잠시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한 후 이미 학교를 떠났다고 보고합니다. 그는 또한 시첸이 식사도 하지 않고 걸어 나갔다고 설명하여 상황을 더욱 편리하게 만듭니다. 지안은 이것을 하늘의 도움으로 여기고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낯선 땅에서 그를 무자비하게 다룰 기회에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시첸이 길을 건너면서 그는 전생의 한 최정상 길드가 성하국 영토 내의 마물의 소굴을 정복하려다 재앙을 마주했던 것을 회상합니다. 그 소굴 안에서 그들은 분노라고 알려진 전례 없는 괴물을 마주쳤고 이는 아무 저항 없이 최정상 팀 전체의 즉각적인 전멸로 이어졌습니다. 그 괴물은 인간 세상으로 탈출하여 도처에 엄청난 파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시체는 결심을 굳히고 이번 생에 그 똑같은 마물의 소굴을 찾아낼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을 시작하기 위해 시체는 많은 돈이 필요해서 망설임 없이 미스릴 몬스터 거래소로 향합니다. 그는 미스릴 길드 산하의 이 거래소가 미래 시점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큰 재료 거래 허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각성자의 힘은 그들이 소유한 장비와 무기의 질에 따라 판단되며 거래소는 그러한 아이템을 사고 파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시첸에게 이곳은 더 큰 목표로 나아가기 전 당장 돈을 좀 벌기 위한 빠르고 쉬운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안으로 들어가 몇 개의 송곳니를 중개인에게 제시하고 중개인은 강한 의심과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것들을 검사합니다. 그는 그 같은 학생이 어떻게 그런 아이템을 얻었는지 묻고 시체는 침착하게 이전에 물리친 몬스터에게서 떨어졌다고 설명합니다. 중개인은 놀라며 그런 아이템은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조수가 끼어들어 그 송곳니는 2급 몬스터인 야수상신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기록에 따르면 이 송곳니로 2급 운영호를 제작하거나 가루로 만들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된 것을 기억해냅니다. 거만한 중개인은 그녀의 말을 끊고 송곳니를 테이블 위에 다시 던지며 어차피 2급 아이템은 가치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그들의 거래소가 사회에서 신분과 높은 지위를 가진 각성자들만을 상대하는 VIP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은 D급 이상의 아이템만 취급하며 그것을 그가 그렇게 낮은 등급의 2급 아이템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화로 사용합니다. 마음속으로 그는 최근에 고급 고객이 부족한 것에 대해 불평하며 자신의 승진 기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낮은 등급의 누군가와 거래하는 것에서 이득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귀찮은 일이라고 부르며 다른 생각 없이 그의 조수인 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옆으로 비켜섭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시첸에게 현금이 든 봉투를 건네며 이 거래 외에 다른 도움이 필요한지 묻습니다. 시첸은 18달러라는 금액을 확인하고 당분간은 큰 스트레스 없이 월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연옥의 나찰에게서 얻은 빛나는 대검을 꺼내고 이는 즉시 그녀의 모든 주의를 사로잡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지만 최소한 B급 아이템이거나 기껏해야 A급 아이템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중개인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다시 들어와 A급 아이템은 보통 100만 달러 정도 하기 때문에 그녀의 주장은 순전히 환상이라고 일축합니다. 그는 자신이 여기서 수년간 일했지만 실제로는 A급 아이템에 가까운 것조차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 순간 가게 주인이 도착하여 여기에 제시된 아이템은 A급도 B급도 전혀 아니라고 침착하게 말합니다. 중개인은 사장님의 날카로운 판단력을 칭찬하며 자신은 이미 단순한 학생이 그렇게 높은 가치의 것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 무기가 분명히 연옥의 땅에서 유래했으며 실제로는 S급 아이템이라고 밝힙니다. 중개인과 조수 모두 그 충격적인 폭로를 듣고 거의 시스템이 붕괴될 뻔하며 그들의 표정은 불신으로 얼어붙습니다. 주인은 즉시 시첸의 손을 잡고 최대한의 존경심을 표하며 그를 귀한 손님으로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그는 시첸을 VIP실로 안내하며 망설이지 말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요청하라고 격려합니다. 한편 시첸은 마침내 주인인 칭즈가 예상대로 모습을 드러낸 것에 만족감을 느낍니다. VIP실에 자리를 잡은 후 길드 보스는 그에게 무기를 얼마에 팔고 싶은지 묻습니다. 우리 주인공은 즉시 100만 달러라고 대답하고 이는 녹색 머리의 남자를 놀라게 합니다. 보스는 그것이 매우 가치 있기 때문에 최소 수천만 달러는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체는 그에게 단지 한 달 동안 100만 달러 대출의 담보로 그 대검을 사용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남자는 더욱 깜짝 놀라며 우리 주인공이 매우 똑똑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대체 누구인지 궁금해합니다. 시체는 계속해서 30일 안에 원금을 갚고 그 다음 달에 추가 이자를 지불하겠다고 말합니다. 대답하기 전에 길드 보스는 어른들이 사업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소녀에게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말합니다. 주변이 정리되자 남자는 시첸이 곧 선배들이 졸업할 국립각성자 대학 출신이라는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는 졸업시험이 30일 후에 열리고 보상금이 100만이라는 걸 안다고 말을 이어간다. 그리고는 주인공에게 그 시험에 합격할 자신이 있냐고 직접적으로 묻는다. 길드장은 셜록 같은 면모를 보이며 첸이 돈이 급하고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면 여길 오지 않았을 거라 깨닫는다. 결국 그는 이자 없이 즉시 150만을 빌려주겠다고 선언한다. 그는 손을 내밀며 미소 짓고 이것이 아름다운 우정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첸은 그 모습에 말문이 막혔고 남자는 이 방에서 한마디도 새어나가지 않게 하겠다고 그를 안심시킨다. 그는 그저 답례로 주인공이 다른 걸 거래하고 싶을 때마다 이 길드로 와달라고 부탁한다. 첸은 이 남자가 모든 것을 쉽게 파악했으면서도 자신을 속이려 하지 않았다고 속으로 생각한다. 이제 왜 길드장이 거물이 되는지 이해한다. 주인공은 마왕을 무찌르려면 강력한 동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잠시 그의 손을 잡는다. 계약이 완료되고 돈이 그의 계좌로 즉시 송금된다. 길드장은 그가 방금 무기를 넘겼으니 토너먼트를 위해 무기를 빌릴 필요가 있는지 묻는다. S랭크 장비는 없지만 고품질 A랭크 장비는 선택할 수 있을 만큼 많이 가지고 있다. 첸은 걱정 말라고 한 뒤 이전에 얻었던 다른 대검을 소환하여 길드원들을 완전히 압도한다. 그렇게 주인공은 자리를 뜨고 길드장은 즉시 분홍 머리 소녀를 그런 높은 수준의 고객을 확보한 공으로 감독관으로 승진시킨다. 첸은 떠나기 전 무언가 사는 것을 잊었다는 것을 깨닫고 카운터로 다시 돌아선다. 몇 시간 후 그는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다. 그는 전생에 정상에 오르기 위해 많이 고생했고 사람들이 자신을 쓰레기처럼 대했던 것을 회상한다. 그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끝없이 교대 근무를 했고 두 남매는 매달 노숙자처럼 살아야만 했다. 시우는 그때 꿈에 그리던 대학에 합격했지만 캠퍼스가 사랑하는 오빠와 너무 멀다는 핑계로 포기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에게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을 두려워했다. 현재로 돌아와 그는 그녀가 왜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며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한다. 바로 그때 출구가 아닌 입구 근처에서 찾고 있는 그를 바보라고 부르며
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거대한 여행 가방을 끌며 그녀는 월세 때문에 또다시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지 7년 만이었기에 완전한 충격에 빠져서 있다. 그녀는 자기 짐 좀 들어달라고 말한다. 아무 반응이 없자 그녀는 그의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그의 앞에서 손을 흔든다. 그 순간 첸이 갑자기 달려들어 그녀를 꽉 껴안아 그녀를 놀라게 한다. 몇 번의 어색한 순간이 지난 후 그녀는 금단의 찌르기 기술을 사용해 그의 품에서 벗어나며 거의 질식시킬 뻔했다고 잔소리한다. 그녀는 그가 요즘 꽤 수상하게 행동한다고 말하며 짝사랑에게 드디어 차인 건 아닌지 궁금해하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두 사람은 걷기 시작했고 그녀는 계속해서 시험에 대해 제잘거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첸은 모든 것을 기꺼이 들으며 이번 생에서는 절대 그녀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한편 골목에서는 몇몇 불량배들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 주인공이 여기를 지나갈 것을 확인한 후 지아는 부하들에게 목표물이 나타날 때까지 숨어 있다가 함께 기습하라고 말한다. 얼굴에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그는 그가 한 짓에 대해 반드시 벌을 주겠다고 다짐한다. 불량배 중 한 명이 상황이 여기서 더 악화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묻는다. 운중 암살자는 처음에는 그 녀석에게 교훈을 주려 했지만 최근의 만남이 그를 정말 화나게 했다고 말한다. 첸이 자신을 모욕했던 것을 떠올리며 그는 쓰레기들에게 자신을 위해 남겨두라고 말하고 주인공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가르쳐주겠다고 맹세한다. 지아는 자신이 최고의 운중 암살자라며 떠벌리고 목표물의 얼굴 표정을 상상하며 침을 흘리기 시작한다. 주인공에게 돌아와 시우는 오빠가 정말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다며 시험 때문인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처럼 약한 사람은 그것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여동생은 그가 항상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나아가고 나머지는 운명에 맡기라고 말했던 것을 상기시킨다. 그의 기운을 북돋우기 위해 그녀는 골목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응원가를 부르기 시작한다. 첸은 그녀가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그렇게 쉽게 알아차린 것에 기분 좋게 놀라지만 그녀가 자신의 능력을 각성하고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다. 괜찮다는 그의 자신감 있는 대답을 듣고 그녀는 단지 남자의 자존심 때문에 하는 말인지 궁금해한다. 시우는 오빠가 드디어 남자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젓는다. 한편 멀리서 불량배 중 한 명이 지안에게 목표물과 함께 여자가 있다고 말한다. 그 말에 남자는 골목에 카메라가 없고 크리스 헨슨도 그들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극도로 흥분한다. 하지만 주인공은 즉시 사악한 의도를 감지하고 학생회의 그 똑같은 쓰레기들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짝퉁 에어팟을 꺼내 여동생의 귀에 꽂아주고 최근에 즐겨 듣기 시작한 노래를 들어보라고 한다. 평소 음악을 듣지 않는 그이기에 그녀는 당황하지만 그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따르기로 한다. 그러고는 돌아서서 천천히 다가오는 쓰레기들을 쏘아본다. 배경음악이 흐르는 동안 불량배들이 달려들면서 마침내 싸움이 시작된다. 첸은 즉시 번개 클래스로 전환하고 유일한 가족을 잃은 지 7년 만에 이제 막 그녀와 재회했다는 것을 떠올린다. 분노에 가득 차 그는 이 녀석들이 어디서 그런 대담함을 얻었는지 궁금해하며 번개처럼 앞으로 돌진한다. 첫 번째 놈에게 다리를 날려 뒤로 날려버리고 다른 놈들은 땀을 흘리기 시작한다. 그는 주먹을 날려 3명을 연달아 쓰러뜨리고 네 번째 놈은 잔혹한 무릎치기로 마무리한다. 용감한 쓰레기 한 명이 공격을 시도하지만 첸은 그의 손을 잡아 스파게티처럼 부러뜨린다. 남자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지만 그의 코에 쿼터 파운더급 주먹을 정통으로 맞는다. 동료들이 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지아는 충격에 얼어붙으며 주인공이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강해졌는지 의아해한다. 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운중 암살자를 향해 나아가며 좌우로 강펀치를 날린다. 마침내 그에게 도달하자 지아는 자신이 최강의 암살자이며 질 수 없다고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하려 한다. 선한 사마리아인인 주인공은 그를 뒤로 날려버리는 파괴적인 펀치로 현실로 되돌려 놓는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달려들어 이빨 몇 개를 흔들리게 하는 펀치 콤보를 날린다. 운중 암살자는 스테로이드를 맞은 회전초처럼 땅을 굴러 벽에 부딪힌다. 그는 눈을 뜨려 하지만 악마 자신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주인공은 이제 위험을 잃은 지안을 내려다보며 그 쓰레기 조각에게 자신에게서 떨어지라고 이미 말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의 영혼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는 뇌 없는 쓰레기에게 기본적인 인간의 말조차 이해하지 못하냐고 묻는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맞은 남자는 다리에 감각조차 없고 몸의 뼈 절반이 부러졌다. 그가 잘못된 상대를 건드렸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간신히 사과를 중얼거린다. 첸은 그의 멱살을 잡고 얼굴에 단검을 바짝 대며 그를 입 다물게 한다. 최고의 암살자 씨는 그의 눈에서 그것을 명확히 본다. 죽이는 데에 망설임이 전혀 없다.
그는 전혀 평범한 학생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지아는 도대체 어떤 지옥이 사람을 첸 같은 괴물로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다. 차가운 아기를 담아 그는 이 악몽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면 자신의 말을 똑똑히 기억하라고 말한 다음에 또 어리석은 짓을 시도하면 주저없이 그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이다. 그것이 그들에 대한 그의 마지막 경고다. 그러고 나서 그는 강조를 위해 한마디 덧붙인다. 만약 그들이 자기 여동생의 1마일 이내에 발을 들여놓기만 해도 그는 기꺼이 그들과 가까운 모든 사람을 하나씩 지워버릴 것이다. 그 후 그는 단검을 떨어뜨리고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시윤의 곁으로 돌아간다. 노래가 끝날 무렵 그의 여동생은 감정에 휩싸인다. 그녀는 슬프고 고통스럽게 외로운 가사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린다. 그녀는 수년간 오빠를 그렇게 많이 변화시킨 일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하며 그녀는 운다. 심지어 그때 자신의 지지가 어쩐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한다. 결심한 그녀는 그를 제대로 꾸짖기 위해 몸을 돌리지만 그의 손에 있는 선물을 발견하는 순간 문장 중간에 얼어붙는다. 그녀가 항상 갖고 싶어 했던 반짝이는 금도금 펜이 바로 그녀의 눈앞에 있다. 시윤은 흥분으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른다. 그녀는 오빠가 월세보다 비싼 최신 홀로그램 마법펜을 사줬다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다. 그녀의 사랑스러운 반응이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그녀의 얼굴은 월세가 밀렸을 때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돌려주고 싶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주먹을 숨긴 채 채는 이번에는 여동생의 미소를 지키고 그녀가 꿈에 그리던 학교에 입학하도록 하겠다고 조용히 맹세한다. 집에 돌아와서 그의 여동생은 공중에 홀로그램 그림을 그리며 즐겁게 몇 시간을 보낸다. 오빠는 조용히 그녀가 만든 라면을 즐기며 그녀가 선물을 마음에 들어해서 기쁘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음 달 월세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오빠가 자신에게 너무 많은 돈을 쓴 것을 여전히 걱정한다. 그녀에게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1년치 월세가 이미 해결되었다고 밝힌다. 오빠는 친구와 함께한 작은 사업이 요즘 잘 되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예리한 시윤은 그에게 매우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낸다. 그녀는 그의 편리한 사업 이야기를 분명히 믿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를 더 이상 추궁하지 않는다. 그녀는 오빠가 이렇게 활짝 웃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기억조차 할 수 없다. 그녀는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리며 한 가지 간단한 부탁을 한다. 그가 몰래 무엇을 하든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편 조용한 수족관에서 팅 회장은 사촌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한다. 도시 최고의 의사들은 최고 암살자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중상을 입었다고 선언했다. 그의 몸의 뼈 절반 이상이 제대로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 났다. 그가 첸과 싸운 것 자체가 회장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하지만 싸움 후 그의 끔찍한 몸 상태는 더욱 충격적이다. 그의 사촌은 차갑게 반응한다. 그녀는 단지 그의 팀에 합류할 강력한 졸업생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점에 실망했을 뿐이다. 하지만 회장도 그에 못지않게 무자비하게 그 성가신 NPC가 발목을 잡지 않으면 오히려 더 잘할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때 그들의 삼촌이자 학원의 취업 지도부장이 입을 연다. 공쉬아는 침착하게 우리 주인공의 최근 행적에 대한 보고를 전달한다. 랭킹 평가식의 혼란에 대한 그의 상세한 조사가 마침내 도착했다. 결과에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체니 학생회장보다 순위가 더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 폭로는 이전의 수석 학생을 완전히 허를 찔렀다. 남자는 이어서 진지한 조언을 건네며 그의 아버지가 직접 연맹 부회장에게 그의 전투시험 성적을 평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한다. 그러니 그는 반드시 모두 중에서 가장 빛나야만 한다. 만약 그가 어떻게든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부장은 대안을 제시한다. 삼촌이 가장 아끼는 조카인 녹색 머리 소녀가 그의 팀이 전체 1등을 차지하도록 도울 것이지만 학생회장은 주저없이 그 제안을 단호히 거절한다. 그는 평가 중에 자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팅 회장은 자신의 압도적인 우월함에 자신감이 넘치며 혼자서 학원 전체를 제패할 것이라고 그들을 안심시킨다. 다시 학원 기숙사로 돌아와 우리 소녀는 배낭에 엿기를 넣고 매일 100마일 달리기를 마친 후 씻는다. 그는 오직 한 가지 목표에 완전히 몰두해 있는데 그것은 다가오는 졸업시험에서 100만 달러 미스릴 상금을 찾는 것이다. 맺은 계약을 이행하고 그들과 상호 이익이 되는 거래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다. 시험까지 몇 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는 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잠자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단련하기 위해 그는 침대에 자신의 악마 소굴로 들어가고 마왕 라뉴의 거대한 공허의 탑이 그의 앞에 서 있다. 그는 주저없이 입구로 이어지는 긴 계단을 오른다. 그레이브 하운드 킹 클래스로 받은 그의 첫 평가는 준수한 C랭크 중급에 도달했다. 반면에
그의 심연의 마귀 클래스의 압도적인 힘은 시스템을 완전히 과부하시켰다. 심지어 마정석 자체도 그것의 진정한 잠재력을 제대로 분류할 수 없었다. 남은 클래스들을 평가할 유일한 방법이 그에게 명백해진다. 그는 공허의 탑을 열고 전장에서 직접 그들의 순수한 힘을 시험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탑이 어떤 잔혹한 도전을 그에게 던져줄지 궁금해하며 안으로 들어선다. 안에서 본 광경에 그는 충격으로 눈을 크게 뜬다. 그는 우주에 떠있는 거대한 흰색 행성 위에 서 있는 이상한 차원으로 이동된 자신을 발견한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그는 즉시 한쪽 무릎을 꿇고 간신히 몸을 지탱한다. 몰락한 별의 황무지에서는 중력이 지구보다 10배 강하며 채는 뼈속 깊이 짓누르는 압력을 느낀다. 그의 뒤에서 탑 입구가 완전히 사라진다. 그는 이미 이것이 출구를 다시 열기 위해 보스를 물리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을 이해한다. 치명적인 야수들이 그를 기습하기 전에 그는 빠르게 적응하고 극복해야 한다. 하지만 근처에서 먹잇감을 찾아 배회하는 환영사자는 그에게 그런 사치를 허락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다른 선택지가 없자 채는 즉시 그의 번개 클래스로 전환한다. 사자는 그에게 똑바로 달려들지만 그는 간신히 피하고 어깨에 정확한 일격을 가한다. 야수는 분노에 차 포효하지만 공격은 급소를 빗나가 효과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공격이 현재 제대로 움직이는 능력만큼이나 굼뜨고 부정확하다는 것을 재빨리 깨닫는다. 환영사자는 그를 쉽게 땅에 내리누르고 타코처럼 그를 물어뜯으려 하며 이 괴물들이 극한의 중력에 얼마나 잘 적응했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사자가 잠시 팔을 갉아먹게 놔둔 다음 재빨리 그의 클래스를 심연의 마귀로 바꾼다. 그 변화는 즉시 다른 유형의 능력치 상승을 제공한다. 속도를 일부 포기하는 대신 그는 이와 같은 근접 전투 상황에 필수적인 상당한 힘과 체력을 얻는다. 그의 클래스 변경은 공격적인 강아지를 내리치고 즉시 전투를 그에게 유리하게 뒤집는다. 라크샤사의 중력 조작 능력은 매우 귀중함이 증명된다. 10지의 행성에서 3배의 증폭은 잔혹한 힘으로 타격한다. 그 순간 사자는 맹렬히 포효하지만 채는 자비를 보이지 않고 환영사자를 행성 표면에 지시려버린다. 그 후 그는 숨을 고르기 위해 바닥에 큰 대자로 뻗는다. 식탐이 그에게 당연한 레벨업 알림으로 그를 놀라게 한다. 이어서 모든 클래스는 별 등급을 받는다고 설명된다. 별의 개수는 해당 클래스로 전환할 때 능력치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낸다. 연옥의 라크샤사는 그의 사용 가능한 모든 클래스 중에서 가장 많은 별을 가지고 있다. 그 이점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클래스로 B랭크 환영사자를 상대로 목숨을 걸고 싸웠다. 그는 잠재적인 트리플 S랭크에 도달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다음으로 그는 식탐이 그 생물을 삼킬 선택권조차 주지 않는 것을 보고 짜증이 난다. 이 괴물은 또한 실제 보스를 물리치면 출구가 나타나야 하므로 명백히 층의 보스가 아니었다. 바로 그때 거대한 문이 그의 뒤에서 열린다.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빛나는 눈들이 내다본다. 현실이 그를 강타한다. 환영사자 한 마리를 물리치는 데 들인 모든 노력은 다음에 올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수많은 B랭크 괴물들이 문에서 쏟아져 나와 모든 방향에서 그를 핥히고 물어뜯는다. 이제서야 그는 라크샤사가 경고했던 것을 완전히 이해한다. 그 악마는 탑 안에 무자비한 야수들이 있으며 그의 길은 끝없는 고통과 괴로움으로 포장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또한 모든 것을 견디고 적응하며 더 강해지라고 지시했다. 곧 채는 인생 최악의 악몽에서 막 살아남은 듯한 느낌으로 잠에서 화들짝 깨어난다. 방 안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가 방금 괴물들에게 살점이 찢기는 고통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다. 우리 주인공은 마침내 연옥의 공허의 탑이 즉각적인 레벨업을 위한 지름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길고 고되고 고통스러운 여정의 맨 처음에 있을 뿐이다. 몇 주가 지나고 마침내 학원의 졸업시험 시간이 되었다. 많은 VIP들이 유망한 신입생들을 지켜보기 위해 그곳에 있다. 각 파티에 최소 한 명의 상위 2랭크 학생이 포함되어야 하는 팀 구성에 대한 새로운 최소 요구 조건도 발표된다. 팀을 구성할 순간이 오고 이제 모든 학생들이 서로의 랭크를 볼 수 있다고 선언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파티에 누구를 영입할지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게 해준다. 학생들은 가장 높은 랭크부터 가장 낮은 랭크 순으로 배열되지만 마롱은 즉시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첸 자신도 자신의 이름이 맨 아래에 있는 것을 보고 혼란스러워한다. 다른 사람들이 거의 C급에 가까운 각성자가 어떻게 반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린다. 질투하는 학생들은 그의 높은 랭크가 평가의 오류였다고 확신하며 즉시 험담을 시작한다. 그럼에도 그들조차 그의 힘이 진짜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으며 그를 팀에 두면 분명히 점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팀 회장은
회장의 친절한 제안을 거절한 선택을 후회하고 있을 바보에 대한 수군거림이 퍼지는 동안 침묵을 지킨다. 이 계략의 배후에 있는 남자는 바로 그의 삼촌 공시환이다. 그 자식은 우리 소년이 맨 밑바닥에 랭크된 것을 보고 아무도 그를 파티에 초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의 사악한 계획은 간단했다. 만약 첸이 자격조차 얻지 못한다면 그는 회장의 파티를 이길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다. 불과 몇 시간 전으로 돌아가면 교실 전체가 사실상 팀 회장에게 자신들을 팀에 넣어달라고 간청한다. 그들은 그에게 아첨하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총이 그들을 막아서며 한 명만 더 추가할 수 있다고 말한다. 현재로 돌아와서 다른 모든 학생들은 자신들의 팀을 구성하고 가장 약한 기숙사만 남겨둔다. 롱은 모두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현재 4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졸업시험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고 나서 그는 첸의 점수가 가장 낮은 순위로 옮겨져 참가조차 할 수 없게 만든 것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불평한다. 선발 기준이 최소한 한 명의 상위 2랭크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들의 그룹이 의도적으로 표적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졸업시험은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선보이고 상위 길드에 스카우트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최종 시험에서는 참가자 수가 그룹이 마주할 몬스터의 수를 결정하므로 수적 우위는 없다. 그래서 약골들과 엮이길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다. 그저 추가적인 부담만 될 뿐이니까. 설상가상으로 가장 낮은 순위의 학생 3명이 모두 같은 기숙사 출신이라 그들은 완전히 고립된다. 바로 그때 한 학생이 쪼를 부르며 한 명만 더 있으면 된다고 말한다. 그 남자는 약한 기숙사 동료들과 팀을 이뤄 졸업시험에 떨어질 계획은 아닐 거라며 그를 가스라이팅하려 한다. 첸은 이대로 가다가는 그들 모두가 소외되어 경쟁조차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기숙사 킹은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며 절대 룸메이트들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다른 그룹은 화를 내며 떠나지만 그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얕보지 말라고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학생 명단을 확인하던 롱은 거의 모든 학생들이 이미 팀을 구성했다고 알립니다. 그들은 단 한 명만 더 필요하지만 아무도 그들과 함께하려 하지 않습니다. 한편 우리 주인공은 부장을 쳐다보며 그가 학생회장과 같은 성씨를 가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 비겁한 수를 보고 첸은 공시환이 정말로 자신을 그렇게 큰 위협으로 생각하는지 궁금해합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그는 토너먼트에 반드시 참가하겠다고 선언하며 번개 능력을 활성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보이니 그 역시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다짐합니다. 프로처럼 기운을 모으며 그가 앞으로 나아가자 담당자들은 갑작스러운 힘의 과시에 놀랍니다. 그의 룸메이트들조차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영웅은 모든 각성자 학교에는 특별한 관습이 있다는 것을 떠올립니다. 경쟁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생들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과시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것은 자신의 힘을 보여주고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애초에 싸우기를 거부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학생회장이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금발머리를 이기기만 하면 모두가 그와 팀을 이루고 싶어 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한 소녀가 문가에 나타나 우리 영웅을 부르며 아직 팀원이 필요한지 묻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자신도 올해 졸업시험에 참가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부회장은 중학교 때 이미 D랭크에 도달했으니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덧붙입니다. 그의 룸메이트들은 그가 어떻게 저런 미녀를 자기 편으로 만들었는지 궁금해하며 난리가 납니다. 청과 팅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리둥절해하고 부장은 마시던 물에 사례가 들릴 뻔합니다. 학생들은 왜 교환학생이 이 시험에서 최하위 팀에 들어가고 싶어하는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그녀가 누구인지 확실히 모르지만 그녀가 세인트 킹덤 출신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부장은 거의 이성을 잃고 교환학생은 학교 졸업시험에 참가할 수 없다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그는 링이 여기서 랭크 시험을 본 적도 없고 자신의 랭크를 증명한 적도 없어서 모든 규칙에 어긋난다고 말을 이어갑니다.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나타나 부장의 말이 맞다고 합니다. 공시환은 그 노인을 보고 거의 심장마비를 일으킬 뻔합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링이 여기에 잠시만 머물 것인데 왜 시험에 참가하고 싶어 하는지 묻습니다. 한편 우리 주인공은 교장 선생님이 전사 클래스인데 어떻게 갑자기 순간이동했는지 의아해하며 노인은 혀를 찔립니다. 그녀가 시험에 참가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공평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녀는 그저 장단을 맞춰줍니다. 이 두 사람의 랭크조차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부장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교장 선생님을 지지하며 학교는 규칙 없이는 운영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교장 선생님은 어조를 바꾸어 이 학교의 목적은 각성자들이 인생에서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졸업시험이 전통이긴 하지만
학생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는 만약 학생이 갑작스러운 규칙 변경으로 인해 참가할 수 없다면 학교가 그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묻습니다. 부장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마침내 자신이 들킨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교장 선생님이 오직 저 아이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물러서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어차피 최강의 학생들이 이미 한 팀을 이루었으니 평가전에서 쉽게 이길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 남자는 교장 선생님께 절하며 이 시스템이 일부 학생들의 성장 기회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인정하며 사과합니다. 그러자 부장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이제 하위 랭크 팀과 5명 미만의 그룹도 토너먼트에 참가할 수 있다고 발표합니다. 4명의 룸메이트는 마침내 팀을 결성하고 이제 졸업시험에 참가할 수 있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뒤에 앉아있던 교장 선생님은 링에게 그녀가 저 아이에게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다고 말합니다. 시험의 한쪽에서는 학생회장이 최강의 선수들로 이루어진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첸이 3명의 최약체 선수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이는 그들이 어떤 동굴을 선택하고 결국 몇 점을 얻게 될지 매우 궁금해합니다. 그러자 담당관은 이제 모든 주장이 어떤 악마의 동굴에 들어갈지 선택할 수 있다고 발표합니다. 바로 그때 그의 태블릿에서 알림음이 울리고 한 주장이 이미 선택을 마쳤다는 사실에 그는 허를 찔립니다. 첸이 어떤 동굴을 선택했는지 보고 모두가 경악합니다. 그의 룸메이트들도 당황하며 그에게 빨리 마음을 바꾸라고 말하고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이해는 하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화면을 계속 응시하며 침묵을 지킵니다. 졸업시험 동안 학생 그룹들은 악마의 동굴에 들어가 몬스터를 물리치고 점수를 얻습니다. 몬스터 군주를 물리치는 것과 짧은 완료 시간은 각각 별도의 점수를 주며 던전의 난이도에 따라 총점이 몇 배로 곱해지는지가 결정됩니다. F랭크 던전은 최대 75점, E랭크 던전은 최대 100점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팀은 제국 길드에 스카우트되고 최고 득점자는 100만 위안의 상금을 받습니다. 선택실로 돌아와서 학생들은 역사상 최고 점수는 90점이었으며 이는 현재 제국 길드의 리더가 달성한 것이라고 논의했습니다. E랭크 던전을 클리어하는 것조차 팀에 최소 3명의 실력 있는 D랭크 전투원이 필요합니다. 올해 팅의 팀은 실제로 그 기록을 넘어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화면에서 알림음이 울리며 누군가 이미 악마의 동굴을 선택했음을 모두에게 알립니다. 그 남자는 우리 주인공이 D랭크 던전을 선택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전에 아무도 D랭크 던전을 클리어한 적이 없어서 모두 이것이 실수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롱은 우리 영웅에게 머리라도 부딪혔냐고 묻고 기숙사 킹은 눈앞의 광경에 완전히 이성을 잃습니다. 샌님은 첸을 설득하려 하지만 그는 이 결정에 대해 오랫동안 깊이 생각했다고 밝힙니다. 그때 시스템에서 다시 알림음이 울리고 학생회장 역시 D랭크 동굴을 선택합니다. 팅의 팀원들은 즉시 리더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그들은 시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 발표의 교실은 발칵 뒤집히지만 그 그룹은 태연한 척합니다. 금발, 고스족 소녀는 강한 척하려는 우리 주인공을 비웃으며 그가 단지 관심을 끌고 싶어 한다고 단정합니다. 대머리 남자는 그의 약한 팀원들이 절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팀은 와해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롱은 첸의 얼굴을 살피며 그가 전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친구가 언제 이렇게 강해졌으며 얼마나 변했는지 궁금해합니다. 마음을 정한 후 샌님은 확인 버튼을 누르고 친구를 믿기로 결심합니다. 요 역시 잃을 것이 없다고 느끼며 초록색 버튼을 누릅니다. 기숙사 킹은 두 사람이 자기보다 먼저 선택한 것에 짜증을 내며 역시 버튼을 누릅니다. 이로써 시스템은 공식적으로 그들의 팀이 시험 자격을 갖추었음을 알립니다. 룸메이트들을 보며 첸은 사과하고 최고 득점자가 되고 싶어서 이 던전을 선택했다고 밝힙니다. 자신의 꿈에 그들을 강제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함께 정상에 오를 것이라고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그의 말을 듣고 회장은 갑자기 일어서서 최고 자리는 오직 자신만의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첸은 돌아서서 그를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팅은 위협적인 기운을 발산하며 학교 전체에서 가장 강한 학생은 단 한 명뿐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뒤에 서 있던 링은 그에게서 그런 강한 감정을 본 것이 처음이라 놀랍니다. 두 사람 사이의 충돌은 이제 공공연해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이 그렇게 두려움이 없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지만 링은 C랭크조차 혼자서는 클리어할 수 없는 D랭크 동굴을 우리 주인공이 선택한 것에 불안감을 느낍니다. D랭크 동굴에서 학생이 150점을 얻을 수 있다 해도 난이도가 너무 높습니다. 게다가 그의 팀원들 또한 그곳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그들에게 약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충분히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최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2주 후 이야기는 훈련장으로 옮겨가고 모두가 지쳐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롱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시뮬레이션 훈련을 하는 동안 왜 그들은 체력 훈련을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쟤는 그들에게 온갖 종류의 운동을 시켰고 그들은 극도로 좌절했습니다. 우리 영웅은 시뮬레이션 훈련은 실제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누군가 처음으로 악마의 동굴에 들어가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그들을 구하는 유일한 것은 그들의 모든 훈련은 그들이 더 빨리 움직이고 더 잘 반응할 수 있도록 신체적 힘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최고의 훈련은 실제 던전에 들어가 경험을 쌓는 것이겠지만 그들 같은 평민들은 그저 꿈만 꿀 수 있을 뿐입니다. 오직 엘리트들만이 그런 기회를 얻으며 그들은 애초에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트들은 정상에 머물기 위해 평민들이 절대 따라잡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평민들이 평생을 바쳐 얻으려고 노력하는 자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 킹은 그런 상황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첸은 자신의 계획을 밝히며 만약 그들이 제국 길드에 들어갈 수 있다면 전체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졸업시험은 누군가가 진정으로 엘리트들을 능가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것이 그의 꿈이기에 첸은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맹세하며 그들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졸업시험까지 불과 보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주인공은 매일 밤 공허의 탑 안에서 파밍을 합니다. 환영사자를 물리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아무리 잔인하게 내동댕이 쳐줘도 그는 포기하지 않는다. 시험 5일 전 그의 룸메이트들은 전력을 다해 훈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다. 그의 미친 훈련량은 하시라 훈련편을 준비 운동처럼 보이게 만든다. 단 이틀을 남겨두고 그의 라이벌 또한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천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제 뼈를 으스러뜨리는 중력 아래서 사자, 무리 전체를 상대로 자신 얼굴에 피가 흐르는 채 그는 승리를 위해 이보다 더 준비된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시험 당일 작은 드론이 참가자들의 가이드 역할을 하며 떠다닌다. 녀석들은 똑같은 옷을 차려입고 걸어 들어오는데 정말 멋져 보인다. 모든 참가자가 손목 밴드를 착용하자 시험이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한편 학원 교장은 국민을 따뜻하게 맞이한다. 날카로운 인상의 이 남자는 제국 길드를 공동 창립한 학생회장 공정의 아버지다. 학생들은 제국 길드 공동 대표가 마치 동물원의 희귀, 동물 보듯 그를 쳐다보는 모습에 시선을 떼지 못한다. 길드 공동 창립자와 교장이 매끈한 흰색 리무진을 맞이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호기심은 최고조에 달한다. 붉은 머리의 신사 칼 캐번디시가 차분하게 차에서 내린다. 학생들은 경악하는데 세계 길드 연합의 부회장을 못 알아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 정도 지위의 인물이 보통 이런 동네 근처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VIP실 안에서 부장은 귀빈들에게 총 23개의 팀이 F급 마물의 소굴에 도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몇몇 그룹은 2급 소굴을 선택했고 단 2팀만이 대담하게 D급 소굴을 선택했다. 연합 비서 시그리드는 학생들이 그런 무모한 결정을 내린 것에 진심으로 놀란 표정이다. 보통은 D급 파티라도 D급 소굴에 도전하기 전에 신중하게 준비한다. 그녀는 학원이 학생들의 안전을 정말로 고려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 우려를 듣고 부장은 학생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신청했는지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차분히 설명한다. 그는 실전 경험이 전무한 각성자들은 보통 F급 몬스터를 상대로도 고전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진짜 위협은 소굴의 보스에게 있는데 보스는 약한 잡몹들보다 몇 레벨은 더 많은 팀들이 결국 마지막에 보스 몬스터를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한다. 하지만 2급 소굴 안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그곳에 가장 기본적인 몬스터조차 F급 보스와 동등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 혹독한 현실은 학생들이 보통 뼈저리게 배우는 것이다. 연합비서는 상황이 위험해졌을 때 제대로 된 안전장치가 있는지 묻는다. 부장은 학원이 가장 유망한 자산들을 매우 소중히 여긴다고 그녀를 안심시킨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제국 길드의 전사가 모든 소굴 밖에 배치되어 있어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각 학생이 착용한 손목 밴드는 항복을 선택하거나 생명이 정말로 위험에 처했을 때 즉시 그들을 밖으로 순간 이동시킬 수 있다. 그녀는 학원의 D급 소굴에 도전할 만큼 재능 있는 학생이 있는지 여전히 의심스러워한다. 그녀는 그 팀들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조용히 궁금해한다. 하지만 부장은 그 2급 말썽꾸러기들이 울면서 뛰쳐나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거대한 나무들로 가득 찬 D급 던전으로 장면이 바뀌자 천의 룸메이트들은
눈에 띄게 겁에 질려있다. 기괴한 박쥐와 원숭이의 혼종처럼 생긴 악몽 같은 생물체를 보면 누구라도 그럴 것이다. 그는 그 몬스터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목표물에 달려드니 눈을 똑바로 뜨고 있는 게 좋을 거라고 파티원들에게 재빨리 경고한다. 갑자기 유령 원숭이 박쥐떼가 그들을 향해 곧장 급강하한다. 놀랍게도 녀석들 모두 몬스터의 번개처럼 빠른 공격을 어설프게나마 피하는 데 성공한다. D급 생물의 공격을 피했다는 사실에 아직 흥분해 있는 동안 훨씬 더 말도 안 되는 것이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우리 주인공은 번개검을 손에 들고 이미 발치에 차갑게 식은 몬스터 시체들에 둘러싸인 채 차분히 서 있다. 그는 팀원들에게 아직 충분히 강하지 않으니 먼저 자신들을 구하는데 집중하고 나머지는 자신에게 맡기라고 명령한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유령 원숭이 박쥐가 초음 속으로 그들에게 달려들지만 그들은 간신히 아슬아슬하게 피한다. 샹조는 갑자기 우리 주인공이 사실은 이런 마물들을 상대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들의 반사신경과 폭발적인 속도를 훈련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샹조는 자신이 여태껏 기숙사 왕이라고 자칭해왔다는 생각에 이를 간다. 하지만 이제 폐하께서는 별 볼 일 없는 룸메이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러는 동안 천은 남은 유령 원숭이들을 완전히 쓸어버린다. 놈들은 파도처럼 그에게 달려들지만 그 상남자는 놈들이 서버에서 접속이 끊겼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도 전에 베어버린다. 기숙사 왕은 마룡에게 천이 강하다는 말은 항상 들었지만 직접 목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린다. 그에게 천은 전혀 단순한 졸업반 학생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산전수전 다 겪은 군인처럼 보였다. 학살이 계속되자 전 기숙사 왕은 우리 주인공의 높아지는 명성에 질투심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을 갑자기 느낀다. 또 다른 몬스터가 그룹 뒤에 나타나고 그는 간신히 그 공격을 막아낸다. 그는 불타는 손으로 그 생물의 다리를 잡고 팀원들에게 소리친다. 그는 짐짝처럼 굴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소리친다. 졸업이 걸린 건 천뿐만이 아니잖아. 다른 사람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결의에 놀라 그를 쳐다본다. 기숙사 왕의 완고한 의지에 영감을 받은 샹조는 그의 화초 주문, 덩굴 감기를 시전하여 성공적으로 원숭이 박쥐를 얽어맨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생물은 거의 즉시 풀려나고 그 과정에서 쭈어를 걷어차기까지 한다. 마룡이 그의 구름 주문, 동상 산들바람을 시전하지만 몬스터를 약간 늦출 뿐이라 그들은 공격을 합치기로 결정한다. 힘을 합쳐 그들은 잠시 그 생물을 제압하고 기숙사 왕에게 기회를 잡으라고 소리친다. 그는 핵폭발 화염탄을 충전하여 직격시키지만 그것은 겨우 그을린 털 몇 가닥만 남길 뿐이다. 그는 마물에게 여러 발의 화염탄을 더 쏘지만 아무것도 놈을 쓰러뜨릴 수 없을 것 같다. 샹조와 마룡은 이미 한계에 가깝다. 기숙사 왕은 더 이상 힘을 아낄 여유가 없다고 결심한다. 그는 힘을 모아 집중 폭발 화염탄을 몬스터에게 곧장 발사하여 거대한 폭발을 일으킨다. 연기가 거치자 새까맣게 탄 해골만이 남아있다. 드론은 그들이 D급 유령 원숭이 박쥐를 성공적으로 제거했다고 알린다. 세 사람은 완전히 기진맥진하여 땅에 쓰러진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D급 몬스터를 물리쳤다는 사실에 감격한다. 우리 주인공이 약간 놀란 채 다가오자 그들은 즉시 자신들이 놈을 쓰러뜨리는 걸 봤냐고 묻는다. 몬스터는 전리품으로 손가락 뼈 하나를 남기고 쪼는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죽이는 건 식은 죽 먹기였다고 주장한다. 저는 어쨌든 그들을 축하해주고 곧 드론은 악마의 동굴 안에 모든 잡몹들이 소탕되었다고 선언한다. 화면을 지켜보던 공 부장은 실전 경험이 전무한 쓰레기 학생들이 자신들의 열등한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D급 위협을 물리치는 광경에 거의 정신을 나머지 교직원들은 의도적으로 침묵을 지킨다. 한편 캐번디시 부회장의 비서는 뛰어난 성과를 차분하게 칭찬한다. 그는 천의 기운이 옛 친구를 매우 떠올리게 한다고 생각한다. 부회장이 천의 이름을 언급하고 그를 기억해두겠다고 하자 학생회장 공정의 아버지와 부장은 즉시 경계한다. 부장은 천에게 더 이상 관심이 쏠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재빨리 다른 D급 동굴 안에 있는 학생회 팀으로 그들의 주의를 돌린다. 그는 그 팀이 이미 중간 구역에 도달했다고 지적하고 회장의 보좌관은 그들의 협동심을 전문 길드 레이드 팀의 효율성에 비유하며 칭찬한다. 이 반응에 칼 회장은 재미있어하며 올해 졸업생들의 수준이 이전 기수들에 비해 정말 뛰어나 보인다고 말한다. 공 부장은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진정한 볼거리는 아직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조용히 읊조린다. 다시 D급, 독덩굴, 동굴, 안, 학생회장 파티는 사방에서 나타나는 도끼, 독버섯 몬스터들의 공격에 기타를 뜯어 부패의 비가를 연주하는 동안 한 성법사는 그의 별의 인력 능력으로 버섯들을 함께 연결하여 협공을 준비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대장을 부르고
학생회장은 멋지게 공격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며 검을 들고 돌진한다. 단 한 번의 신속한 일격으로 학생회장이 정확하게 그의 자결하는 하늘 가르기를 펼치자 버섯 몬스터들이 터져나간다. 그의 팀원들은 학교 평가에 나오는 몬스터들이 이전 훈련 세션에서 마주쳤던 몬스터들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이러한 익숙함 덕분에 파티는 전혀 어려움이나 압박감 없이 상황을 처리한다. 그들은 제대로 된 뒷배가 있으면 이후의 인생길이 훨씬 순탄해지기 때문에 졸업평가가 학교 당국에 의해 미리 짜여 있을 것이라고 이미 예상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올해 별다른 도전 없이 챔피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완전히 자신하며 미리 축하하기 시작한다. 운무림의 마지막 층으로 돌아와 녀석들은 자신들이 실제로 여기까지 살아남아 소굴 군주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얼어붙은 황무지 한가운데서 그들은 유령 원숭이가 차분하게 식사를 즐기는 것을 본다. 기숙사 왕은 그 몬스터의 압도적인 힘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즉시 땀을 흘리기 시작한다. 저놈에게 한 대 맞으면 아마 바로 저 세상으로 갈 것이다. 마치 신호라도 한 듯 그 생물은 천천히 그룹에서 가장 약한 목표물에게 시선을 고정한다. 마룡이 기겁하고 그 한 번의 비명은 야수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거대한 원숭이가 무시무시한 도약으로 그들을 향해 몸을 날린다. 녀석들은 정말 목숨이 달린 것처럼 전력으로 도망친다. 한편 천은 망설임 없이 앞으로 돌진한다. 그는 거대한 얼굴에 잔인한 발차기를 날리고 쉴 새 없는 공격을 퍼부어 그 몸을 공중에서 농락했다. 그는 원숭이 괴물을 갈기갈기 찢어 다진 고깃덩어리로 만들며 싸움을 끝냈다. 그 야만적인 모습의 동료들은 경외심에 잠겨 할 말을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은 디귿 몬스터조차 좋은 경험치를 주지 않아 짜증을 냈다. 역시 실망스러웠다. 갑자기 팀원들이 거대한 만화석을 찾았다며 흥분해서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거대 원숭이가 속이 빈 나무줄기 안에 만화석을 모아둔 것 같았다. 친구들은 예상치 못한 보물에 침을 흘리며 탐욕스럽게 수정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천이 경고를 외쳤지만 한 발 늦었다. 그들의 손이 만화석에 닿는 순간 눈을 멀게 하는 섬광이 터져나왔다. 단 몇 초 만에 그 지역 전체가 얼음에 봉인되었다. 샹쪼, 로, 그리고 드론들은 북극의 한파에 완전히 얼어붙었다. VIP실에서는 생중계가 갑자기 끊겼다. 비열한 학과장은 마치 이 결과를 기다렸다는 듯이 희죽거렸다. 그는 상위 등급 몬스터들이 이런 함정을 설치할 것을 예상했고 천과 그의 아마추어 무리가 함정에 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다. 캐번디시 부회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염려하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학과장은 천의 실패를 안타까워하는 척하며 그들을 즉시 구출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교장 선생님은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학생들의 생체 신호에 이상이 생기면 팔찌가 작동할 것이고 아무도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위험은 없다고 그는 참가자들만이 포기할 시점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믿었다. 다시 던전한 마롱은 살을 내는 추위에 떨고 있었다. 파티원 중 그의 클래스가 선천적으로 얼음에 대한 저항력이 높은 덕분에 얼어붙는 것을 피한 것은 그가 유일했다. 바로 그때 롱은 등골이 오싹한 웃음소리를 듣고 해골처럼 생긴 얼음 몬스터가 무자비하게 그의 영혼을 꿰뚫어보는 것을 발견했다. 그 소굴의 군주라는 것을 알아보고 이전에 몬스터 도감에서 언급된 것을 기억해냈다. 그는 그것이 사실은 얼음과 눈을 자유자재로 조종하며 방어와 공격 능력을 손쉽게 다루는 운무 마법사라는 것을 재빨리 기억해냈다. 그는 또한 눈앞의 생물이 오랜 고문을 통해 먹잇감을 죽이는 것을 즐기며 유해의 뼈의 왕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는 얼음 폭탄이 함정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고 살기 위해 주저없이 돌아서서 달렸다. 롱은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서는 이런 시급 군주 몬스터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천을 구출하기 위해 달려갔지만 제 시간에 목표에 도달하기도 전에 얼음 공격이 그의 다리를 덮쳤다. 뼈의 왕이 그의 불행을 비웃는 동안 팔찌에서는 그의 다리가 완전히 꿰뚫렸다는 경고 신호를 보냈다. 팔찌는 시험을 포기할 선택지를 제시했지만 롱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유일한 우위를 잃기 전에 천을 녹이려고 계속 노력했다. 그 순간 또 다른 얼음 조각이 그의 팔을 꿰뚫었고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천을 구출하는 것을 막았다. 뼈의 왕은 그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참는 것을 지켜보며 길어지는 고통을 즐겼고 그의 팔찌는 심각한 손상에 대한 또 다른 경고를 보냈다. 팔찌는 그의 팔 역시 꿰뚫린 것을 감지하고 심박수가 위험한 수준까지 올랐다고 알리며 다시 한번 시험을 포기할 선택지를 제시했지만 소녀는 대신 회상에 빠져들었다. 그는 평생 동안 어려움이 나타나는 순간마다 항상 문제로부터 도망쳤고 그 습관은 예외 없이 매번 그를 뒤처지게 만들었다는 것을 회상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괴롭히고 비웃었던 것을 기억했지만 그와 친구들은 여기까지 오기 위해
너무나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다. 이 순간을 운명을 바꿀 마지막 기회로 보고 남은 힘을 다해 일어서서 마침내 천을 풀어주는데 성공했다. 뼈의 왕이 쉴 새 없이 고드름 세례를 퍼붓는 동안 그는 꿋꿋이 서 있었다. 공격이 막 닿으려는 순간 그는 큰 포효를 내뱉었고 바로 그 순간 천이 마침내 눈을 떴다. 얼음 덩어리가 산산조각 나고 천은 재빠른 움직임으로 롱을 안고 위험에서 벗어났다. 이 갑작스러운 탈출에 뼈의 왕은 허를 찔렸고 롱은 결국 천이 혼자 힘으로 얼음 감옥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다. 전사는 아까 도와준 것에 대해 롱에게 감사하며 뚜렷한 걱정과 함께 그의 상태를 즉시 물었다. 롱은 일단 피는 멈췄으니 적어도 지금 당장은 별 문제 없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천에게 그들이 마주한 몬스터가 뼈의 왕으로 알려진 운무 타입의 C급 군주이며 전투에서 극도로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만남에서 살아남을 조금의 기회라도 원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 얼어붙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들이 돌아보자 뼈의 왕이 거대한 얼음 조각 무리를 모아 곧 발사될 거대한 빙하 공격으로 빠르게 형성하는 것을 보았다. 롱은 몬스터가 그들에게 거대한 얼음 핵폭탄을 떨어뜨리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경악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폭탄이 떨어져 모든 것을 눈부신 백색으로 뒤덮었다. 몬스터는 웃기 시작했지만 그 파괴적인 공격 후에도 둘 다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자 웃음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클래스를 파멸의 화염망으로 바꾸고 냉기 피해에 완전한 면역을 부여하는 운무전사의 설이 신체를 활성화했다. 이 변신은 또한 추운 환경에서 그의 모든 저항 능력치를 높여 오히려 전장을 그에게 유리하게 만들었다. 뼈의 왕은 공포에 찬 비명을 질렀고 롱조차도 뇌전 암살자였어야 할 친구가 운무 타입 전사로 변하는 것을 보며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천이 혹시 제약 없이 두 가지 다른 클래스를 동시에 각성할 수 있는 희귀한 천재 중 한 명인지 의문을 가졌다. 천은 단지 이전의 상황을 잘못 판단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그 실수 때문에 친구들을 위험한 싸움에 끌어들였다고 인정하며 다시 심연의 마귀로 클래스를 바꿨다. 그리고 그는 연옥 전사의 검을 꺼내 들고 거기서 바로 싸움을 끝낼 완전한 의도를 가지고 뼈의 왕과 그의 절친은 그 광경에 턱이 빠질 듯이 놀랐다. 보통 모든 각성자는 전문화할 수 있는 단일 클래스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들 중에는 두 개의 클래스를 동시에 소유하는 극히 드문 확률이 존재한다. 이 이중 클래스는 너무 희귀해서 한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런 희소성 때문에 그들은 모든 주요 길드가 필사적으로 원하는 보물이 된다. 하지만 그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자세히 보고 천이 하나도 둘도 아닌 완전히 다른 세 개의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게다가 그 클래스들은 각각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다. 심연의 마귀 형태로 변하자 천의 능력치는 미친 속도로 급증했다. 그의 압도적인 신체 능력은 그를 로켓처럼 땅에서 쏘아 올렸다. 그는 폭발적인 기세로 보스를 향해 돌진했고 보스의 거만한 미소는 우리 주인공의 살기 아래 사라졌다. 단 한 번의 깔끔한 동작으로 그는 버터를 자르는 칼처럼 그 뼈다귀 자식을 베어버리고 17레벨로 오르며 희귀한 전리품을 획득했다. 산산조각난 해골의 생명 없는 자네를 바라보며 그의 친구는 그가 방금 C급 소굴 군주를 한 방에 해치웠다는 사실에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다. 우리 주인공은 그에게 다른 애들은 아직 얼음에 꽁꽁 얼어 있다고 아무렇지 않게 상기시켜 주었다. 마롱은 갑자기 아차 싶었고 보스전 내내 다른 친구들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다른 애들이 금단의 아이스크림이 되기 전에 녹이러 달려갔다. 그가 떠난 후 천은 서리 리치왕을 포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무도 목격할 사람이 없자 그는 재빨리 쓰러진 소굴 군주를 흡수하고 운무 마법사 클래스를 획득했다. 보스의 북극 성운이 지역의 모든 드론의 시야를 가린 덕분에 아무도 그의 숨겨진 능력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때 갑자기 그는 또 다른 깜짝 알림을 받았다. 그의 번개 암살자 클래스도 레벨이 올라 그의 능력치 중 하나를 강화하기 위해 별을 추가할 수 있게 되었다. 장면은 D급 소굴인 우울한 동굴로 바뀌고 그곳에서는 학생회장팀이 완전히 압도당하고 있었다. 그들이 아무리 맹렬하게 공격해도 D급 보스는 이 아마추어 각성자들에게는 너무나도 튼튼했다. 사슬로 몬스터의 움직임을 제압하던 마법사는 이미 쓰러지기 직전이었고 번개 궁수의 화살은 소굴 군주에게 실제 피해라기보다는 가벼운 마사지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해피밀 장난감 상자 속 값싼 액션 피규어처럼 내동댕이 쳐졌다. 그 굴욕감에 그들은 그 모든 전투 시뮬레이션이 완전히 무의미했는지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들은 이 정도 수준의 힘에 근접한 것조차 마주해본 적이 없었다. 마법사는 회장님이 보스를 무찌를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재빨리 깨달았다. 후방 저 멀리서 회장님은 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는 서포트
마법사들에게 버프를 받으며 궁극기를 충전했다. 마침내 충분한 에너지를 모으자 그는 타오르는 검을 들고 보스에게 돌진했다. 칼날은 그것의 핵을 똑바로 꿰뚫고 안에서부터 녹이는 불꽃의 폭풍으로 분출했다. 그의 팀원들은 환호성을 터뜨리며 역사책에 기록될 전설의 탄생을 축하했다. 드론은 그들의 팀이 30분 남짓한 시간 만에 D급 소굴을 클리어했다고 발표했다. 완전히 흥분한 그의 파티는 1등을 차지했다고 확신했다. 다른 어떤 팀도 그 시간을 깰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랭킹맨 꼭대기에서 자신들의 이름이 자랑스럽게 빛나는 것을 기대하며 의기양양하게 소굴을 빠져나왔다. 곧 그들은 항복하고 일찍 텔레포트에 나온 학생들로 가득 찬 복도를 걸어갔다. 그들 대부분은 완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것처럼 보였고 처음으로 마주친 악마들에게 여전히 시달리고 있었다. 회장의 부하가 우연히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우리 주인공과 그의 분대를 발견했다. 그의 지친 무리를 한번 보자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그들은 안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실패한 게 틀림없었다. 부하는 의기양양하게 다가와 아까 그 대담한 태도를 보이고도 중간에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천을 조롱했다. 충성스러운 개는 계속 지저댔지만 연합 부회장님이 다가오자 그의 주인이 그를 조용히 시켰다. 그 우아한 남자는 천천히 박수를 치며 학생들의 화려한 활약을 축하했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회장은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그의 부하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한 명 앞에 서 있다는 흥분에 거의 몸을 떨었다. 자신만만하게 악수를 청하며 손을 내민다. 하지만 캐번디시 씨는 그를 완전히 무시하고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대로 지나친다. 이런 대놓고 당한 굴욕에 회장의 자존심은 속으로 산산조각 난다. 설상가상으로 부회장은 그의 라이벌을 진정한 전설이라며 큰 소리로 칭찬한다. 그는 시천의 어깨를 잡고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듯 그가 D급 던전을 단 20분 만에 클리어했다고 발표한다. 심지어 자신의 길드에 있는 프로팀조차 그런 기록을 세운 적이 없다. 학생회장과 그의 부하들 모두 완전히 할 말을 잃는다. 그들은 어떻게 4명의 밑바닥 찌끄레기들이 자신들의 신명정의 부대를 시간상으로 이기고 D급 소굴을 클리어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한편 시천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이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그에게 아무 의미도 없다. 동시에 그는 왜 그렇게 영향력 있는 인물이 직접 이 아카데미에 왔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다. 어쨌든 칼 캐번디시는 시천의 이름을 아주 잘 기억할 것이라고 차분하게 말한다. 그리고 그는 애초에 자신을 이곳으로 초대한 공민에게로 돌아선다. 부회장은 그의 아들도 재능이 있다고 무심코 말하며 기껏해야 성에 없는 칭찬을 건넨다. 그 말은 부자 모두에게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그 말을 끝으로 부회장은 이제 떠날 시간이라고 알린다. 국장이 재빨리 나서서 상황을 수습한다. 그는 최종 결과를 발표하며 두 상위 팀이 동점이라고 선언한다. 그 결과 그들은 모두 제국 길드에 가입하라는 공식 초청을 받게 될 것이다. 시천의 룸메이트들에게 그 소식은 천상의 음악처럼 들린다. 그의 엄청난 캐리 덕분에 기본적으로 인생이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공팅 회장의 부하들도 축하하지만 정작 본인은 이 결과에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이어서 국장은 팀장들이 리더십을 인정받아 길드 내에서 관리직을 맡게 될 것이며 100만 달러의 상금은 그들 사이에 균등하게 분배될 것이라고 덧붙인다. 그 말을 듣고 두 팀 리더 모두 눈에 띄게 놀란다. 시천은 100만의 절반으로는 빚을 갚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조용히 걱정한다. 남은 금액을 벌고 미스릴 거래소 길드와의 약속을 이행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공팅 회장이 공개적으로 무승부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 걱정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진정한 승자를 가리기 위해 1대1 대결을 하겠다고 대담하게 선언한다. 챔피언은 오직 한 명이어야 한다. 그 갑작스러운 도전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국장과 심지어 부회장의 관심까지 끈다. 조카의 무모한 행동에 놀란 국장은 그에게 현재 결과를 받아들이라고 급히 설득하려 한다. 노인은 무승부가 이미 최상의 결과이며 특히 이전에 당한 굴욕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고 설명한다. 그는 우리 주인공이 그런 무의미한 대결을 거절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침착함을 유지하지만 주인공은 승자가 100만 달러 상금 전액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즉시 도전을 받아들인다. 반전은 부회장이 발걸음을 멈추고 떠나려던 계획을 취소할 만큼 파격적이다. 그렇게 결정되자 시천은 그와 직접 맞서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며 이번에야말로